2교시 뭐다? 삼천리 기하. 지금부터 시작하니까 채널 집중. 샘 왔다, 샘. 모두 자리에 착석. 넷플릭스 끄고, 그 뒤에 지우개똥 만들지 말고, 잔차나라 굿즈. 오늘도 커피 한 잔 태워가지고, 2교시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물 한 잔 목 축여주고. 자, 우리 앞서서 어떤 시간에 1교시 때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우리 1교시에는 Schwalbe, 그리고 국내 그 부산에 이 땀 흘리며 만든 경상도 아재들의 혼이 담긴 타이어, 흥하 타이어와 독일의 슈발베 이 제비 타이어에 대해서 이 밀접한 관계에 대해 공부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2교시도 맥락은 비슷합니다. 자, 칠판을 보면 뭐가 적혀져 있죠? 기아 자동차. 그리고 오른쪽엔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삼천리 로고입니다. 뭐 잘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저 배과장이 좀 혼을 들여서 그린 거니까 그렇다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과연 이 기아랑 삼천리 브랜드 자전거랑 자동차 기업과 삼천리 자전거 기업이 무슨 밀접한 연관이 있나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졸지 말고 이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삼천리와 기아의 관계. 자, 이 삼천리와 기아의 관계를 알려면 제일 먼저 우리 유명하신 대단한 위인이신 학산 김철호 회장님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호가 학산이십니다. 학산 김철호 회장님이십니다. 이 어떻게 광범위하게 해석해 보면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두 바퀴로 구르는 자전거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뿌리를 내리신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만큼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김철호 회장님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자, 김철호 회장님께서 이제 시대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김철호 회장님께서는 이제 다소 어린 나이, 16세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다시 한번 이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이제 세계 지도까지는 안 그려도 되고, 대충 이제 1교시에 그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라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 까먹으면 안 되고, 무조건 이거 그릴 때 이거 제주도랑 독도는 무조건 그려줘야 된다는 거. 독도, 제주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대충 이렇게 바나나 한 송이 이렇게 여기 일본. 요즘에 이제 오사카가 있어요. 오사카. 이제 학년 16세의 나이로 김철호 회장님께서 이제 다소 어린 나이에 요 오사카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요 오사카로 넘어가셔가지고 뭘 배우셨냐? 이 김철호 회장님께서는 기존에도 자전거에 대한 기술에 엄청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로 날아가서 자전거 기술, 자전거를 배우려고 이 젊은 나이에 패기 있게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오사카로 넘어가서 자전거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도일 하신 지 10년 만에 10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10년 동안 이제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여기서 자전거 기술을 배우시다가 여기에 있는 그 오사카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에 1940년대라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는 오사카 쪽이 이제 아무래도 기술 발전이 좀 앞서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오사카로 넘어가서 이제 남다른 선진 문물과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기술을 배우시다가 여기서 오사카에 있는 삼화 공장이라는 게 있어요. 삼화 공장. 어린 나이에 일찍 넘어가셔가지고 기술을 배우시다가 오사카의 삼화 공장을 인수를 하십니다. 큰 소리죠. 인수를 하십니다. 인수하시고 여기서 뭘 만들었냐? 이 삼화 공장에서 자전거 관련 부품, 즉 볼트, 너트, 오사카에서 삼화 공장을 인수하신 다음에 이 자전거 관련 볼트, 자전거 조립할 때 쓰는 볼트와 너트를 생산해서 초히트를 칩니다. 대박이죠? 요즘 말로 치면 그 잔차나라가 그 쇼핑 라이브에서 양말 팔듯이 아주 불티나게 이제 볼트 너트가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10년 동안 쌓은 노하우, 10년의 세월은 무시 못한다 그죠? 10년 동안 쌓은 이 선진 문물의 기술력과 노하우 그리고 자금력, 이걸 들고 몽땅 들고 다시 넘어오십니다. 금이 한양하셨습니다. 부산으로.
그래서 1944년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고국을 돌아와서 요쯤에 보면은 요 대충 서울 영등포 물레동에 이제 차리십니다. 경성전공 설립, 경성전공 기업을 설립하십니다. 10년 동안 쌓은 노하우 그리고 자금력, 기술력을 들고 이제 영등포로 넘어와가지고 회사를 차리셨어요. 이 경성전공이 바로 이 기아 자동차와 삼천리 자전거의 토대가 되는 이 모기업인 거죠. 1944년에 경성전공을 설립을 하시고 1950년에 기아산업으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 당시에 처음 세웠던 이 경성전공은 자전거 부품 제조 공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1950년 기아산업으로 이름을 변경을 하셨다. 이렇게. 그러고 이제 뭐죠? 애초부터 원래 자전거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전거 볼트 너트 기술을 통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계속 하시고 이제 자전거에 대한 욕심과 열망이 점점 커졌죠. 이 김철호 회장님께서. 그래서 1952년 자전거 사업부를 처음 이제 발족을 시킵니다. 1952년에 요 핵심 연도입니다. 핵심 연도. 이때 이제 자전거 사업부를 정식적으로 자전거 사업부. 그리고 자전거 사업부를 만들면서 동시에 뭘 만들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천리 자전거의 첫 모델인 삼천리호.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자전거 삼천리호가 1952년 탄생을 하게 됩니다. 요 삼천리호가 어떤 자전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 박 PD가 친절하게 삼천리호의 사진을 넣어줄 겁니다. 요 내나 생긴 거 보면은 이제 그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아침 드라마 아니면 전원일기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어르신들이 타고 가는 그 쌀집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그런 화물 운송용 자전거 그렇게 생겼어요. 딱 똑같이 생겼어요. 이 삼천리호가 어떻게 보면 삼천리 회사의 시그니처 마크인 자전거죠. 요거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된다.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거든. 요거 삼천리호에 대해서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요. 별표.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이어나가다가 1960년도부터 자동차를 이제 좀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생산 시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경성전공이라는 뼈대 안에 이 학산 김철호 회장님께서 자전거에 대한 기술이 있다가 이제 자동차도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해서 1960년도에 자동차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경성전공에서 기아 산업으로 바뀌고 이 기아 산업이 그대로 기아 자동차가 되는데 이 참 말이 많습니다. 이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아요. 요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아 이 말이 많죠. 기아 자동차는 왜 기아 자동차냐?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들리는 말은 뭐 기아 자동차가 이제 로고만 떼면은 진짜 예술적인 외제차 같은데 로고가 망치다 뭐 이런 소리가 있어서 작년에 이제 새로운 브랜드 요런 로고로 다시 재론칭을 하셨죠. 바뀐 로고가 확실히 좀 더 세련되고 이뻐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동네바리에 지나가다 보면은 K8 그리고 K9 와 예쁘더라고요. 디자인 하나는 예술로 잘 뽑고 있습니다. 기아가. 근데 이 기아 자동차가 이제 나올 때 이제 말이 많았죠. 뭐냐? 첫 번째 루머 기어. 영어 기어. 이 당시 어르신들께서 이제 발음하실 때 아무래도 기어라고 하면은 우리 자동차 부품 제조나 자전거 부품 제조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필수 부품이지 않습니까? 그 기어. 그 기어를 한국식 발음으로 기아 하다가 기아 자동차가 된 거 아니냐 하는데 요 썰은 가짜. 루머라는 거. 두 번째, 굶주린 기아. 굶주림의 그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을 잊지 말자고 해서 만들어진 그 기아 시절을 잊지 말자고 해서 만들어진 그 기아도 역시 아니다. 그럼 뭐냐? 일어날 기. 버금아. 뜻이 참 좋습니다. 아시아에서 일어서자. 영어로 하면 라이징 아웃 오브 아시아. 라이징 아웃 오브 아시아. 우리 이제 아시아에서 크게 한번 일어나 보자. 기아 자동차인데 요 기아 자동차가 이제는 아시아뿐만 아니고 저기 바다 건너에서 이제 서양인들 공놀이 할 때도 이제 스폰서로 들어가는 NBA에도 스폰서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죠. 그리고 유럽 쪽으로 가면 이제 유명한 테니스 선수 분과 이제 스폰서십도 이제 유명한 썰이죠. 이제는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이제 아시아에서 한번 크게 한번 일 한번 내보자 해가지고 크게 한번 일어나 보자 해서 기아 자동차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까지 이제 발을 뻗치고 있는 대단한 기아 자동차입니다.
요 기아 자동차가 이제 경성전공에서 기아 산업으로 이름을 50년도에 바꾸고 60년도부터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시대가 흘러가가지고 이제 70년대가 됩니다. 1979년 넘어왔습니다. 이제 기아 산업이죠. 기아 산업에서 이제 60년대부터 자동차를 60년대부터 시작을 하면서 자동차에 이제 매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이제 매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자전거도 좀 집중을 다시 하고 싶다 싶어가지고 이제 79년에 자전거 사업 확대를 위해서 기아 산업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기아 산업으로 여기 자전거 사업부 52년에 만들어진 자전거 사업부 파란색 밑줄 쫙 별표 요게 이제 기아 산업부터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해가지고 79년에 그 이름도 유명한 삼천리 자공을 세웁니다. 이름이 참 좋죠.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 전부 다 방문할 수 있게 이 삼천리 자공을 세워가지고 이제 쭉 삼천리 자공에서 자전거를 집중적으로 하다가 1985년 기아 산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합니다. 완전하게 독립을 했습니다. 1985년이 돼서 이제 완전히 이 삼천리 자공, 지금 이제 삼천리 자전거의 뼈대가 된 자전거 사업부, 기아 산업의 자전거 사업부가 독립을 해서 삼천리 자공이 됐고 85년에 완전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85년이 되면 이제 우리 근현대사에서 빠지지 않는 그 년도 뭐죠? 1997 IMF가 이제 닥치게 됩니다. 여기서 IMF가 터지면서 많은 일이 생겼죠. 우선 IMF가 생기고 1999년 기아 자동차가 매각이 돼요. 어디에? 현대자동차로. 기아 자동차가 현대. 이 고급진 단어로 하면 인수합병, Merge and Acquisition, M&A가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전까지 1999년 전까지 우리 삼천리 회사에서 다니는 임직원분들은 이제 삼천리 회사에서 다니시는 임직원분들은 기아 자동차가 현대로 M&A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범기아 그룹의 소속이지 않습니까? 이 삼천리 자공 독립하신 분들도 뼈대 못해는 다시 돌아가 보면 기아 산업, 즉 김철호 선생님께서 만드신 경성전공이 뼈대기 때문에 요 삼천리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대로 근속연수에 따라서 이 기아 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를 직원 혜택으로 할인을 싹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인을 싹 받을 수 있었는데 이 할인 혜택이 이제 아쉽게도 기아가 현대로 M&A가 되면서 이 혜택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요즘도 뭐 이렇게 사바사바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생깁니다. 자, 요거로 이제 기아가 현대로 M&A가 됐죠. 근데 시작은 이렇죠. 경성전공. 뼈대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성전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부가 분리가 되죠. 자, 기아산업, 삼천리 이렇게 됐는데 요 기아는 현대가 쏠랑 갖고 왔죠. 현대. 그래서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경성전공의 뜻, 처음에 경성전공이 생길 때 우리 학산 김철호 회장님께서 만든 그 사훈, 모티브, 사명감 그런 거는 이제 순전히 삼천리에만 남아있다. 즉 학산 김철호 회장님의 뼈대를 담은 기업은 이제 삼천리가 유일하다 이거죠. 즉 기아 자동차의 정통성은 이제 기아 자동차에는 없고 경성전공의 전통성은 오직 삼천리에만 있다는 점. 그만큼 역사가 깊고 뼈대 깊은 기업이다 이겁니다. 물 한 잔 먹고. 그리고 이 삼천리호가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 당시에 1950년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금 따지고 보면 휠 빌딩도 하고 프레임도 자체 제작해가지고 만든 자전거 프레임이라니. 이 삼천리 자전거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역사 있는 자전거 회사. 그만큼 프라이드가 있고 기술도 어마어마하겠죠. 거기에 명성에 맞게끔 이제 삼천리 자전거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미친 듯이 팔립니다. 미친 듯이 팔려가지고 여기 1987년 여기 까생이를 넣어줘야 되네. 자, 1999년 기아 현대 M&A는 이제 뭐 우리 기아 자동차 이야기니까 살짝 지어주고 IMF 지어주고 1987년 독립한 지 2년 만에 연 생산 대수 100만 대 돌파. 지겨주죠?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레저라는 자리가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지금처럼 이제 뭐 도로가 반딱반딱한 것도 아니고 자전거길도 없는데 이 당시 1987년이라는 그 시대적 느낌을 감안을 하면 1987년에 1년 생산량이 100만 대가 넘어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수치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로 많은 자전거를 뽑아내고 있고 역시 업계 1위에 빛나는 생산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타고 나가다가 역사가 참 계속 길어집니다. 그래서 1991년 우리가 알고 있는 레스포가 탄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삼천리 자전거 해도 뭐 그 회사 이름이 삼천리 자전거지 이제 제품이 뭐 삼천리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1991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도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막 이런 거 앞에 버튼 눌러가지고 뿅뿅뿅뿅뿅뿅 거리고 막 나오세요 하고 우리 어릴 때 다들 한 번씩 두 발 자전거, 네 발 자전거 타다가 보조바퀴 떼고 이런 거 타면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삼천리 자전거는 우리 인생에 녹아있는 회사 브랜드인데, 제가 어렸을 때 타던 자전거도 레스포 영웅호걸이라는 자전거였거든요. 그거 탈 때는 진짜 이 세상이 내 건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 레스포는 계속된다는 점. 레스포 탄생. 레스포가 어떻게 됐느냐? 자, 뭔가 느낌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그죠? 레스포 뭐의 합성어냐? 레저 플러스 스포츠, 즉 레저와 스포츠. 이제 자전거는 이제 마스터했어. 자전거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연 100만 대를 팔리고 있고, 자전거 쪽은 이제 내가 업계 1등이고 그만큼 기술도 뛰어납니다. 이제 삼천리는 이제 자전거 생산에만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제 레저 문화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레스포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스포에서는 역사가 참 깊죠. 지금 삼천리에는 라인업이 너무 많아요. 이 깊은 역사만큼 전기 자전거, 로드, MTB, 유아용 자전거, 거기에 전동 킥보드, 스쿠터까지 모두 이거 전부 다 삼천리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레스포를 만들면서 우리 또 뭐죠? 어릴 때 인라인 스케이트 붐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한 번씩 이 네바 달린 이 인라인 롤러브레이드라고 하죠. 로라브레이드 이제 레스포에서도 만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생활 전반적인 국민의 레저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재밌지만, 여기 이제 레스포 이전까지는 삼천리 자전거 브랜드의 삼천리라는 제품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우리의 뜨겁게 사랑을 받던 이 최초에 만든 쌀집 자전거, 요 쌀집 자전거 삼천리호가 이제 판매 불황으로 이제 샷다운이 됩니다. 더 이상 생산은 안 되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생산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거니까 졸지 말고. 여기서부터 살짝 TMI. 1994년이 됩니다. 자, 91년 레스포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삼천리 자전거 이 레스포 모델이 계속 이제 발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하신 우리 연예인 한효주 님께서도 3년이나 이 레스포 모델을 하셨고, 최근까지 들어가 보면은 뭐 2019년에 조보아 님께서 광고 모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잘 반영하는 그 시대의 슈퍼스타, 하이틴 스타를 바로 잘 나가는 분들만 섭외해가지고 이제 레스포 삼천리에서는 광고 모델로 발탁을 시켰는데요. 1994년이 이제 핵심이 되는 해라. 요건 진짜 아무도 모르겠다. 근데 내 수업 들으면 나온다. 요건 또 시험에도 나온다. 지금 또 졸지 말고. 자, 94년은 뭐죠? 한참 이 시대에는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이 진짜 핫했습니다. 서태지. 저 백화점도 위로 누나가 2명인데 누나가 나이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누나들이 대학생이었는데 항상 뭐 누나들 이제 방에 들어가 보면 서태지 포스터가 붙어져 있고 차인표 포스터가 붙어져 있고, 그만큼 이제 서태지의 열풍은 1994년 대단했죠. 1994년 이제 서태지는 3집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3집 수록곡 중에 그런 게 있었답니다. 교실 이데아. 우리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백화장의 강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연령 상관없이 모두나 다 듣고 있는데, 이 학생들 중에 이제 조금 연식이 쌓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교실이데아라는 노래. 요게 이제 큰 루머가 휩쌉니다. 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 어땠습니까? 참 정말 보수적이고, 방송에서 말실수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어기면 이제 방송 심의 기준이 엄청 높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교실이데아라는 서태지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역재생을 해보니까 피가 모자란다.
피가 모자란다는 이런 글이 들린다고,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교실 이데아를 역재생을 하면 피가 모자란다는 이런 사탄의 음성 메시지가 자꾸 들린다. 이거 혹시 이거 서태지 이거 사탄 숭배 그룹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듣고 나면 참 얼토당토안한 소리죠. 하지만 이 당시 시대적 그리고 문화적 그 흐름상을 반영을 하면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문제였고,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이 교실 이데아를 역재생하면 피가 모자란다는 이런 루머설이 방송을 타게 됩니다. 방송을 타게 되면서 처음에는 서태지 측에서도 이 뭘 루머인데 그런 거 아니다 하고 그냥 웃고 넘길 루머가 점점 이게 불씨가 점점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번지기 시작하고 당시 서태지는 업계 1위 그룹이었죠. 그래서 주변 경쟁 그룹의 시기 질타도 많이 받고 진짜 그래서 엄청 위험할 정도로 불씨가 너무 커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서태지가 직접 본인께서 나서가지고 요 교실이대야 노래를 역재생을 하면서 이거 아니다, 우리 사탄 그룹 아니다, 우리 그런 거 만든 거 아니다, 우리 진짜 클린하게 노래 만든 거 이거 억지다 라고 했는데, 이미 이슈에 대해서 뜨거웠던 우리 이 당시 여론 그리고 방송 문화계는 이 불씨가 끊임없이 계속 번져 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요거 94년 우리 지난 여담으로 이제 98년 99년 우리 G.O.D가 한참 대한민국 연예계를 이끌던 시절에 99년 그 당시에 나중에 박준영 씨도 말하더라고요. 이제 G.O.D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박준영 씨께서 이제 노란 머리였기 때문에 당시의 방송 심의 기준으로는 이 노란 머리가 이제 허용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방송을 하기 전에 이 노란 머리를 감추려고 검정색깔 스프레이를 머리에 뿌리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땀을 흘리면 그게 검정색깔 국물이 뚝뚝 흐를 정도로 그만큼 엄격했다고 하니 1999년에도 그만큼 엄격했는데 94년에는 요 사탄 신봉자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이게 불씨가 크게 번지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방송에도 타고 요즘처럼 이렇게 백화장처럼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는 그냥 TV 틀면은 나오는 KBS, SBS, MBC 이게 다였잖아요, 솔직히. 그 모든 전 국민이 보는 그 방송을 거기서 이제 이런 게 루머가 방송을 타니까 이제 서태지의 인기가 흡 하락을 했는데, 이때 요렇게 삼천리 자전거 당시에 잘 나가던 하이틴 스타들만 찍던 광고를 루머에 휩싸여서 이제 그룹이 위태위태할 지경까지 떨어진 서태지에게 바로 한 줄기 따스한 직사광선을 쏴줍니다. 바로 뭐냐? 94년 레스포 모델 발타. 여기 사진 보면 딱 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나란히 이렇게 서태지 멤버 나란히 왼쪽으로부터 이제 양현석님, 그리고 미들 중간에 이제 주인공이신 서태지님, 그리고 오른쪽에 이준호님, 이렇게 해서 광고를 찍습니다. 광고를 찍고 이 광고를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받고 인기를 다시 여론몰이 해가지고 서태지가 다시 여론도 이것도 루머도 벗어나고 다시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썰. 그리고 이때 은혜가 얼마나 감미로웠으면 나중에 서태지가 이제 그룹 해체를 할 때 굿바이 엔딩 비디오 앨범을 낼 때 요때 이제 서태지 해체 당시에 발매한 굿바이 베스트 앨범 때 베스트 앨범 비디오를 보면은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레스포 광고 영상을 찍었던 영상이 굿바이 베스트 앨범 비디오 영상에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하니 그 당시에 얼마나 따사로운 이 삼천리 자전거 회사의 직사광선을 다이렉트로 받았으면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얼마나 감동받았고, 이로 인해서 루머도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기회를 준 삼천리 자전거에 감사하기 때문에 굿바이 베스트 앨범에도 이렇게 영상을 수록을 했다 이거야. 이거는 진짜 시험에 나온다. 이거는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 몰랐죠.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1타 강사 백화장 시간을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저도 이제 몰랐던 이런 TMI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참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서태지도 은혜를 받았던 삼천리 자전거는 이제 쭉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레스포 시장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자전거를 타는, 그리고 생활 속의 스포츠를 즐기는 즐거움, 레저 플러스 스포츠 레스포에서는 이제 점점 올라갔다가 삼천리 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게 뭐죠? 요 대한민국 최초로 나왔던 삼천리호, 한때 판매 불황을 겪어가지고 요 삼천리호가 단종이 돼버렸어요. 요게 단종이 됐다가 이제 우리 또 전원일기나
우리 아침 드라마 보면 항상 이런 쌀집 자전거 밀고 아저씨 이렇게 대충 뭐 슬립 하나 신고 모자 대충 눌러 쓰고 빠르게 어딘가로 배달하는 그 자전거, 어떻게 보면 삼천리 자전거가 있으면은 그 삼천리 자전거 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요 삼천리호가 이제 다시 제작이 됩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이 삼천리호가 제작이 다시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됐는데, 요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다시 나오는 제품이 이름이 좀 웃겨. 이 당시에는 삼천리호라고 좀 거창했다면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스탠다드 26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뭐 대충 뭐 표준 26. 이름이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우리 저기 드래곤볼 보면은 뭐 인조인간 뭐 18호 이런 것처럼 뭐 표준 26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왔고, 그 당시의 느낌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지는 않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쌀집 자전거의 느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여기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 표준 26이라는 쌀집 자전거 또한 다시 제작이 되면서 이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 돌이켜보면 이제 학산 김초로 회장님께서 이제 오사카에 넘어가가지고 배운 기술 토대로 경성전공을 설립을 하고, 그 경성전공이 기아 산업 그리고 삼천리로 빠져서 기아는 자동차 쪽으로 가고 삼천리는 계속 그 명맥을 이어오다가 1999년 IMF를 맞으면서 기아는 현대로 매각이 되고, 이 경성전공 학산 김초로 회장님의 그 뜻을 명맥을 이어받은 오리지널 그룹은 이제 삼천리밖에 없다. 실제로 삼천리는 지금까지도 이 경성전공 당시에 썼던 사운이나 사명 이거를 그대로 이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착뼈되어 있는 기업이죠. 자, 레스포는 이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점점 발전을 합니다. 레스포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알아가 봐야겠죠. 우리 다시 이제 딱 지우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의아함을 품으실 겁니다. 이 기아랑 삼천리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학산 김초로 선생님의 뿌리 안에 경성전공, 기아, 삼천리 이렇게 나왔죠. 근데 뭐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아는 1999년 현대자동차로 이제 인수합병 M&A, Merge and Acquisition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아 자동차도 계속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 우리 지금 자전거를 사랑하시는 분들 요거 한 번쯤 지나가면서 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1999년 기아 자동차는 현대로 매각이 됐지만 이 현대에서 디자인을 그대로 받아서 현대 디자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삼천리에서도 조금 자전거를 타는 연령층을 다양하게 우리 젊은 시장, 젊은 남녀노소 청년층을 타겟팅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젊은 감성, 우리 트렌디한 감성으로 자전거를 뽑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총 라인업이 이렇게 돼요. 우리 소나타, 대한민국 30대 성공한 그 중형 세단의 표본, 우리 한강 소나타가 그 S웍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실제로 타는 이 소나타, 현대 소나타죠. 그리고 투싼, 스포티지, 소울, 이 젊은이들의 마음 감성, 이 감성을 타겟팅을 하고자 실제로 차에 들어가는 로고랑 색상을 그대로 자전거에도 옮겨가지고 썼습니다. 요 소나타는 미니벨로르, 그리고 투싼은 당시에 이제 MTB였습니다. 이름이 MTB 투싼이라고 해도 당시에 이제 변속기, 뒷변속기, 뒷브레이크 다 있고 알루미늄 차체에 앞에는 이 MTB 전용 샤까지 있었다고 하니 구색 갖출 건 다 갖춘 이제 MTB죠. 투싼 MTB. 못 믿으시겠다고요? 지금 검색해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스포티지는 뭐냐? 스포티지는 이제 MTB 나오고 미니벨로 나왔으니까 뭡니까? 스포티지가 바로 로드 자전거입니다. 로드 자전거. 시마노 클라리스 구동계를 이용을 했고, 시마노 클라리스 16단, 그리고 알루미늄 프레임 로드 바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울 하면 이제 남은 거 뭐 있죠? 이제 픽시 스타일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요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는 게, 요 소울은 한 2012년이나 2013년쯤에 나온 걸로 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 배가장도 요거 타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자주 봤는데, 오, 진짜 기아의 소울 마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었는데, 요 소울 하이브리드 자전거, 그리고 로드에는 시마노 클라리스 16단 스포티지, MTB에는 투싼, 미니벨로의 소나타, 이렇게 실제로
자동차에 붙어있는 로고와 색상 그대로 살려서 이 젊은이들 시장을 마케팅을 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삼천리에서는 이제 자회사를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삼천리 자전거는 별개로 점점 발전을 해서 우리 레스포를 만들었다고 했죠. 레스포가 뭐다? 레저 플러스 스포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라인 시장에 그 붐이 있을 때도 우리 레스포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만들었고, 그 우리 어릴 때 그 당시에 집안에 인라인 스케이트, 집안에 인라인 스케이트 하나 없었으면 간첩이라고 의심받았던 그 시절, 그 시절에도 이제 레스포는 이미 인라인 스케이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라인업이 정말 다양해집니다. 전기차, 그 다음에 로드바이크, MTB 바이크, 그리고 유아용 자전거, 그 다음에 심지어 요 유모차, 전기 스쿠터, 킥보드까지 참 다양하죠, 라인업이. 이 다양해지는 라인업 속에서 이제 시장도 흐름이 변화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자전거를 잘 모를 때는 그냥 무조건 MTB 하면 짜센 줄 알았어요. 이제 저희 지하철 타면은 막 어르신들 으리으리하고 반짝반짝하고 막 핸들보다 어떻게 보면 사이드에 달려있는 그 거울이 더 커.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자전거, 이 굴빵한 깍두기 타이어 아저씨들 저기 막걸리 드시면서 이제 335 이야기 하시는 거 보면서 좋은 자전거 하면 이제 MTB가 표본이었는데요. 하다가 이제 국내의 이 인기도가 MTB가 점점 사그라들면서 동시에 뭐가 떴다? 로드바이크가 떴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로드 자전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현재는 로드 자전거가 엄청 이제 상승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천리에서도 고가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지금 삼천리에는 블랙캣도 있고,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우리 이 레스포 삼천리의 메인 브랜드였죠. MTB 자전거가 시장을 장악하던 시절, 우리 말 그대로 누구나 한 번씩 들어봤던 스팅어. 저기 초등학교에, 요즘도 초등학교에 다니다 보면은 분식집 앞에 5분에 한 번꼴로 나타난다는 그 전설의 브랜드, 이 스팅어 MTB가 요즘도 참 잘 돌아다니죠. 그 실제로 이 스팅어 자전거가 진짜 우리나라 지형에 잘 맞게 엔간한 경사도도 전부 다 갈 수 있게끔 국민 자전거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요게 국토 종주를 한 자전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호평을 받는 그 스팅어. 요 스팅어 자전거가 먼저 삼천리에서 나오다가 이게 또 우연의 일치로 요게 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요즘 좀 잘 나가는 기아의 스팅어 자전거가 또 나왔으니까 이름이 또 같으니까 이게 뭔 우연의 일치고, 역시 이 오리지널은 경성전공, 즉 기아 자동차와 삼천리 자전거는 지금까지도 협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계속 이제 이어나가가지고 이제 레스포, 이제 레저 산업을 이끌어간다 해가지고 이 삼천리 자전거에서도 자회사, 계열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레스포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 브랜드. 디귿, 티귿, 니은, 이응. 이 뭡니까? 디귿, 티귿, 니은, 이응. 첼로죠. 자, 이 첼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자전거 삼천리에서도 이제 우리도 조금 이제 국민 브랜드라는 그런 바이브도 있지만 우리도 좀 고가 라인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자전거의 고급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요 첼로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그 프로팀 선수들에게 협찬이 들어가고 있고 스폰이 들어가고 있고, 이 상장된 이름은 참 좋은 스포츠였어요. 이름이 왜 참 좋은 스포츠입니까? 이 경성전공 학산 김철호 회장님의 토대로 레저와 스포츠, 국민 전반의 레저 산업에 큰 기여를 하자 해가지고 상장된 이름이 참 좋은 스포츠입니다. 참 좋은 스포츠가 됐다가 지금은 이름이 첼로가 참 좋은 레저로 바뀌었어요. 왜 레저로 바뀌었냐? 요 참 좋은 스포츠로 이제 열심히 업무를 보시다가 여행사 하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행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름이 참 좋은 레저로 바뀌어버렸네. 그래갖고 현재 참 좋은 레저에서 첼로로 취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첼로뿐만 아니고 우리 고가 라인 뭐죠? 지금 타데이 포가차가 다 씹어먹고 있는 저기 콜라고, 이탈리아의 맹차 콜라고를 수입하는 수입상으로도 유명합니다. 참 좋은 레저가. 이 참 좋은 레저가 이제 엘리엇, 요 참 좋은 스포츠, 참 좋은 레저에서는 이제 첼로의 라인을 만들고 엘리엇 자전거, 그리고 자사 휠인 모나키도 있습니다. 이 모나키 휠도 심지어 번들셋으로 다 팔고 있으니까 정말 인기가 많은 브랜드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간다? HK 코퍼레이션. 자, 이 HK 코퍼레이션 많은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HK 코퍼레이션, 지금 이 HK 코퍼레이션이 지금의 지엘앤코입니다. 지금의 지엘앤코.
요 지에렌코에서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가 라인들, 여러분께서 타고 있는 뭐죠? 버튼 누르면 징징 바뀌는 그 이 탭을 수입하는 스렌더 지에렌코, 그리고 집, 또 내 집 마련의 꿈 하는 그 집 바퀴, 우리 404의 그 웅장한 그 파이어 크레스트에 돌아가는 소리, 그 집도 지에렌코 수입사. 팩터 자전거 지에렌코, 윌리어 자전거 지에렌코. 심지어 우리가 1교시에 공부했던 뭐? Schwalbe. 이 제비 타이어 또한 지에렌코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 하니 이 1교시가 2교시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고 다 뭐다? 모든 셈이 이야기했듯이 셈이 말하는 데는 시작과 끝이 있고 이게 쭉 이제 한편에 이제 역사처럼 이어진다. 그래서 1교시에 졸았던 애들은 지금 당장 일시정지하고 저희 백과장의 1타 강사 1편부터 다시 보고 오도록 하십시오. 다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스왈로우, 슈발베 브랜드를 이제 수입하고 계시는 지에렌코. 여기도 모태는 뭐다? 삼천리 자전거.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자전거 굴러다니는, 동네에 굴러다니는 삼천리 자전거를 보면은 타이어를 보면 여기 옆에 여기 뭐라 적혀 있습니다. 여기 뭐라 적혀 있는데 뭐라 적혀 있냐? 스왈로우. 이 스왈로우 뭡니까? 1교시에 공부했던 그 스왈로우 맞죠? 이 스왈로우가 바로 우리가 1교시에 공부했던 흥하 타이어의 그 스왈로우 제비 타이어다. 이 스왈로우 제비 타이어가 독일로 넘어가서 이제 슈발베가 됐다. 슈발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자전거 역사는 이 학산 김철호 회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쭉 중간에 독일 한번 갔다가 쭉 지금까지도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천리 자전거를 구입을 하면 옆에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끼워져 나오는 게 흥하의 스왈로우 타이어다 이거야. 모든 건 다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전거도 하나의 역사입니다. 자, 한번 오늘은 조금 강의가 길었는데 다시 한번 빠르게 훑어봅시다. 마지막에 집중할 때는 노란 색깔 형광펜으로 하니까 여러분도 이제 다시 넷플릭스 꺼놓고 화면 안 보고 딴짓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집중한다. 5분 만에 빠르게 들어간다. 자, 삭산 김초로 회장님께서 향년 16세에 어디? 오사카로 넘어가가지고 자전거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많고 정말 많은 지식이 있으셨고 관심 많으셨는데 16살의 나이로 오사카로 넘어가가지고 자전거 기술을 배우다가 뭐? 삼화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자전거에 들어가는 볼트와 너트를 만들다가 요게 대박이 났네. 그 쇼핑 라이브처럼 잔차나라의 쇼핑 라이브처럼 대박을 쳐가지고 여기서 쌓은 자금력과 기술력을 들고 그대로 영등포로 가서 경성전공을 만들었다. 경성전공이 이제 쭉 오다가 1952년 자전거 사업부를 만들게 되면서 자전거 사업부는 삼천리, 우리가 알고 있는 삼천리호, 대한민국 최초의 자전거 삼천리호를 만들게 되고 이게 세월이 지나서 쭉 발전을 하다가 이제 삼천리 자전거 사업부가 독립을 합니다. 삼천리는 독립을 하고 그대로 기아산업, 이 경성전공은 기아산업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기아산업이 기아자동차인데 이 기아자동차가 1999년에 IMF로 인해서 1999년에 기아자동차는 인수합병이 되고 현대로. 그래서 우리 학산 김철호 회장님의 이 사명과 이 그 당시에 자전거를 임하는 마음, 그거는 지금까지도 경성전공의 뿌리는 삼천리 자전거에만 여기 이제 역사가 남아있으니까 이 정통성, 역사성과 정통성, 기업의 정통성은 오직 삼천리 회사만 가지고 있으며 이 삼천리 회사는 지금까지도 학산 김철호 회장님의 이 사명 그리고 사훈 이런 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99년에 인수합병이 되었지만 현대에서도 현대 디자인을 살려가지고 우리 삼천리랑 이제 합작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뭐다? 여기 소나타, 미니벨로의 소나타, MTB의 투싼, 그리고 로드에는 스포티지, 그리고 하이브리드엔 소울이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019년 뭐? 삼천리에서 가장 유명한, 이 국토종주에 유명한, 이 가장 유명한 MTB 스팅어가 2019년 스팅어가 나왔다. 언제고? 2018년에 나왔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스팅어가 나왔다는 건 지금까지도 기아와 이 삼천리는 합작을 하고 있다. 어디서? 삼천리에서 이 토대 근본 이 뼈대는 뭐다? 바로 학산 김철호 회장님. 그리고 이 시험에 나오는 거 지금도 나오는 삼천리 자전거에 기본적으로 끼워져 나오는 타이어는 흥하의 스왈로우 타이어고 흥하 스왈로우 타이어는 지금 현재 독일의 슈발베 타이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자전거 역사라는 게 참 재밌죠?
자,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1타 강사 배가장 2교시 시간이었고, 지금 졸았던 분들 내가 다 얼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쌤이 뭐 수업만 하는 것 같아도 멀리서 다 보고 있다. 아무튼 이렇게 알짜배기로 혹시나 쌤이 이렇게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전달했으나 쌤도 또 사람 아이가, 쌤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쌤이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다 하면은 댓글로 상세하게 이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주면 쌤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은 정보를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정보를 공부하니까 그 학생은 학생대로 좀 더 심화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또 쌤도 좋고 학생도 좋고 그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알진 배가장의 1타 강사 수업 3교시는 조금 더 알차고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올 테니까 우리 1타 강사 배가장 시리즈 많이 사랑해 주기 바라고, 쌤이 이거 패션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메가스터디에 나오는 그 선발 라인업 우수 강사님들의 그 패션을 좀 따라하고 싶었는데 느낌이 좀 살려본다는 게 저기 우리 사이드 외곽 쪽에 그 컵밥 냄새 좀 나는 노량진 쪽에 강사님처럼 이렇게 좀 꾸며봤는데 어때, 뭐 쌤 패션이 좀 괜찮나? 앞으로도 이제 쌤은 옷도 한 번씩 좀 내려고 할 테니까 조금 더 획기적인 패션과 알진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